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 2강입니다. 농림해충학의 2강 들어가 보겠고요. 곤충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별 4개, 다 별 4개예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주요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해만 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건 문제 풀 때. 그리고 페로몬이라는 것이 있고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부분 방제와 연결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미리 잘 학습해 두시면 후반기 학습에 도움이 된다. 출발하겠습니다. 곤충의 행동 습성은 크게 2가지로 먼저 나눠볼까요? 선천적 행동이 있습니다. 선천적 행동은 주성이라는 거 있고 반사, 본능이라는 거 있어요. 어떤 거에 의한 건지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자극의 방향으로 가거나 자극의 반대 방향으로 물러서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름 보면 다들 감이 올 수 있어요. 주광성, 빛에 대한 나비나 나방, 빛을 향해서 여기 밝은 조명이 있는데 밝은 조명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 구더기나 바퀴같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빛이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성질, 주광성이라고 합니다. 주화성,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입니다.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는 십자화과 식물, 무나 배추에 주로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십자화과에서 분비하는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주를 찾아가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수성, 수소곤충 특성이고요. 물가에서 서식할 때 물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소곤충을 땅 위에 던지면 본능적으로 물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촉성, 뭔가에 닿으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걸의 예시로 본다면 하늘소 같은 걸 풀어줬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얘는 결국 나무 틈 사이로 들어간다. 왜요? 거기 아늑하거든요. 붙어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접촉하려는 특성이다. 주풍성, 바람의 방향대로. 그래서 비례 해충들의 특징이고요. 바람을 타고 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좀 효과적이겠죠. 메뚜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되면은 유럽에서 대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결국 중국, 한국, 일본 순서대로 피해를 주로 받으면 이렇게 받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이죠. 주지성, 머리가 땅의 방향을 향하려는 성질이고요. 이것도 양성과 음성이 있어요. 위를 향하는, 아래를 향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무당벌레 같은 거를 막대기를 이렇게 줬을 때, 막대기에 세워놨을 때 무당벌레가 위로만 올라가요. 뒤집으면 다시 반대로 위로 올라가요. 이런 성질들. 주온성,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 그리고 이 성질들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식물병 해충을 방제할 때 이런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방제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곤충의 주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페로몬이나 다른 화학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 장을 학습한 다음에는 잘 분류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사는 무조건적인 반사 행동이에요. 저희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줬을 때 날아오르는 행위 또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마귀가 이렇게 착 세우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반사적인 행동이고요. 정위, 자극에 반응해서 위치나 자세를 바로잡는 행위고요. 횡축정위, 무정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식화라는 거 있는데 호르몬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적응을 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고정 형식, 양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적 행위가 있는데요. 먼저 본능적 행위가 있었다면 두 번째 학습적 행위, 관습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서 점점 반응이 없어지는 경우고요. 조건화, 특정 조건에 길들여져서 장기간에 걸쳐서 길들여져서 적응하는 거고요. 잠재학습이라는 개미랑 벌 같은 사회성 곤충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곤충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곤충은 어떻게 이 행위들을 통제하는가?
또는 곤충의 이런 행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네. 곤충은 신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환경 자체를 통제하면서 네, 그런 곤충의 특성을 네, 방해하거나 이용할 수 있겠고 호르몬에 의해서 통제받기도 합니다. 다음 호르몬과 페로몬. 방금 호르몬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호르몬은 어떤 것들이 있고 페로몬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분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곤충의 분비계는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외배엽 기관의 기관이다. 어디 기관인지는 이 농림해충학에서는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뭘 분비하죠? 방어물질, 페로몬, 침 등을 분비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상호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해요. 왜 분비선은 호르몬 분비하는 거는 호르몬만 분비하고 호르몬을 많이 분비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분비되지 않느냐 그런 작용들은 없어요.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하는 네, 약간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내분비선은 호르몬 분비에만 관여를 하게 되겠고요. 상호 긴밀한 관계 위에랑 다른 거 상호 독립적이었다면 여기는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곤충의 내분비샘이 분비하는 호르몬이나 효소는 네, 호르몬의 표적 기관에 어떤 호르몬은 딱 그 기관에만 작용해서 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선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름들을 먼저 다 알아가셔야 되겠고 이 알라타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은 유충 호르몬, 유약 호르몬인데요. 자꾸 넘어가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름이랑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전흉선. 앞전, 가슴흉, 선, 앞가슴선입니다. 그래서 네. 탈피 호르몬 분비하고 네, 허물벗기 호르몬 분비하고 경화 호르몬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공부할 때도 어디서 뭐 갑상샘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공부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서 뭐가 분비된다. 이 정도 개념 잡으셔야 되고 전흉선 자극 호르몬. 전흉선 자극 호르몬은 이 카디악 하체에서 전흉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전흉선은 자극돼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서로 자극을 해주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다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돌 조절의 중추. 신경 분비세포 뇌 부분에 있고요. 얘는 또 얘를 자극해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뇨 호르몬, 경화 호르몬 등을 분비한다. 그래서 이 표 자체에서도 뭐 단독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르몬에 있었다면 이제는 페로몬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네, 극소량만 생성되지만 결국 이게 중요하겠죠. 다른 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같은 종 내에서만 어떤 신호물질로서 작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페로몬은 종특이적으로 내가 무슨 나방이에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 나방이에요. 담배 나방이면 담배 나방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호르몬. 페로몬. 네, 독성은 가지지 않고 곤충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고 발생합니다. 기능에 따라서 성페로몬, 집합호르몬, 경보호르몬 등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성페로몬인데요. 성페로몬은 비교적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출제됐던 거 누에나방에 봄비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페로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방제에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방류 해충의 대량 방제를 위해서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발생 예찰 목적을로 이 해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특정 방형구 내에서 얼마나
포획이 되는지를 보고 이 해충이 대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성충 개체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로몬은 그래서 깔때기형 트랩, 끈끈이 트랩 등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몬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도 네, 매우 해당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출문제 선지들을 통해서 페로몬은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 하고 스스로 경향성을 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기타 페로몬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은 내용. 다른 화학 물질들도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이게 페로몬이랑 같이 해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페로몬의 정의를 줘요. 예를 들어서 같은 종내에 작용하고 종특이적으로 작용하면서 무독성이고 트랩 등을 만들어서 방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1번 알로몬, 2번 카이로몬, 3번 시노몬, 그리고 4번 성페로몬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로몬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내뿜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이 있겠죠. 수용자, 받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어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이로몬은 수용자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물질. 시노몬은 둘 다에게 유리한 물질.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강의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상한 걸 못 느끼셨으면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분리가 이건 분리수거할 때 분리잖아요. 분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있는데 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수정해서 다음에는 수정된 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곤충의 특수기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방체라는 것이 이제 노숙유충에서 주로 발견되는 조직으로 중간대사에 관여합니다. 어디서? 노숙유충에서 중간대사 관여.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간단하니까 알아두면 조금 언젠가 도움 받을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미각과 관계없는 기관을 골라라. 위 1단원이랑 연결되는 문제. 1단원이랑 연결되는 문제고 미각이랑 관계없는 곤충의 기관을 고르라고 하면 아까 미각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B 단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A, B를 합쳐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각과 관계없는 곤충의 기관, 큰 턱, 윗입술, 작은 턱, 수염, 아랫입술 수염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론은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박 겉핥기 학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에서는 매우 그 큰 틀에서 가져갈 것들을 챙겨가고 문제를 풀면서는 미각과 관계없는 기관, 미각 기관을 떠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떠올랐을 텐데 이런 것들 없었어 라고 한다면 정답 보고 1번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 제외 1, 2번 제외하고 1, 3번 제외하고 2, 4번은 이거는 몰랐지만 미각과 관계가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약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그 분비 기관과 분비하는 호르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셨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 문제고요. 이거는 A 단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표피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표피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원표피와 외표피가 있다 이 정도만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 그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시멘트층이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외골격이 제일 바깥쪽에 있다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외골격 중에 시멘트층이 가장 바깥쪽에 있다. 점점 지식이 확장되고 있어요. 저희 처음 배웠을 때 뭐였죠? 원표피와 외표피가 있어요. 했어요. 근데 단단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외골격에서 제일 바깥쪽은 시멘트층. 이렇게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를 저랑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이렇게 수업을 해요, 스승님 하면은 안 됩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좀 완성되고 있는 중. 내배엽 기관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주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주성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 떠올려 보시고 주굴성이 도대체 뭐야? 굴 속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모르겠어요. 네. 6번으로 넘어가겠어요.
헤모글로빈 아니고 이건 사람에 대해서 얘기고 곤충의 혈액 특성은 헤모글로빈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보기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기관 호흡을 한다. 기관 호흡한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9개의 심실로 구성돼서 기관 호흡한다. 연속되는 탈피를 통해 몸을 키운다. 맞는 말. 이런 맞는 말들이 사실 지식이 되는 거고 틀린 말은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완전 변태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느냐. 그래서 성충이 되느냐. 이게 완전 변태 정의. 그럼 이제 우리 지식이 너무너무 확장돼서 이제 벌레 전문가가 되거든요. 자, 곤충의 전형적인 더듬이 이게 아까 한 거 같죠? 이제 여러분 기억났죠? 1강을 듣고 2강을 왔어. 이거 했으면 이제 더 쉽다. 7, 8, 9는 동일한 문제네. 동일한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편집상의 오류인지 제가 중요해서 더 넣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문제 3개 같은데. 근데 연번을 달아놓은 거 보면 모르겠네요. 아무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쉬워요. 이것도 풀었고 가운데 가슴에 있다고 했고 암모니아 형태 아니라고도 1강에서 분명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곤충의 분류로 들어갈 텐데 이 앞부분을 잘 알아야만 뒤에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특히 곤충 분류부터는 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고 하지만 1, 2강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활용되니까 앞부분을 잘 다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출발이에요. 아시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